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통론으로 인해 이혼율과 파혼율은 높아질 겁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실제로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자, 이 영상을 정확하게 올해 3월 24일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업로드 된 지가 이제 4달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마통론 얘기한 지가 벌써 4달 됐구나. 마통론이 뭔지는 알죠? 마통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여자가 결혼 전에 혼수 비용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혼수 비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은 돈이 없는데 여자가 결혼해야 되니까 남자는 집을 사라고 하고 여자는 혼수 비용을 감당하는데 한 3천만 원 이제 써야 되는데 그 3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그걸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혼수를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마통 사실을 남편한테 숨겨요. 그러면서 남자가 버는 돈으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말이 결혼이지 이건 범죄죠, 범죄. 사기꾼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사기꾼하고. 네, 중범죄자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범죄 결혼이에요, 범죄 결혼. 지금도 이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안 될 겁니다. 이거 솔직히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열심히 사는 거지 범죄자하고 결혼하려고 결혼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결혼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마통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좀 늘었어요. 최근에 또 그리고 마통론 뿐만 아니라 대부론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실제로 배우자의 어떤 그 채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흥결 때문에 이혼으로 가는 케이스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확실히 마통론의 열파가 큰 것 같아요. 배우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니 마통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직전에 배우자가, 예비 배우자가 마통이나 아니면 채무 관계가 안 좋다는 것으로 알고 결혼을 깨는 파혼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통을 성공하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통 결혼 하신 분들 또 가슴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혹시나 듣기가 싶어가지고. 애초에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마통 뚫어서 결혼하는 건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그런 사람이 무슨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됩니까?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엄마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똑바로 키우겠냐고. 똑바로 안 키울 거 아닙니까? 여자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마통으로 결혼하는 건 이제 끝난 겁니다.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좀 인간으로서 반성을 해야 돼요. 아니,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는 이제 나는 준비를 하고 놔야 되는데 마통 결혼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다 없어지니까 그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책임 회피지. 자기들이 벌린 건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죠. 자기 자신들이 마통을 뚫었던 마통을 끝까지 갚던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마통을 뚫은 사람은 결혼시장에서 완전히 아웃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통을 뚫으신 분들은 결혼시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진 여자분들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남자들도 아무리 외롭다고 마통 뚫은 여자를 만나주면 안 돼. 그리고 여자분들이 아마 마통을 뚫은 사실을 끝까지 숨길 거예요. 숨길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자분들 소비 패턴, 그리고 하고 다니는 물건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월급 구조, 사는 곳, 이런 것들을 정말 낱낱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마통을 뚫은 사람은
연애할 때 티가 납니다. 자신들도 숨길지언정 티가 나요. 왜냐? 마통을 뚫은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이 그만큼 돈을 헤프게 쓴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통은 백수들한테는 그 개설이 안 됩니다. 마통은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장을 다니는 월급이 나오는데 마통을 뚫고 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직장을 다니는 월급도 부족해서 그 월급도 부족한 만큼 자기가 씀씀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마통을 뚫은 거예요. 그럼 경제관념이 개판이라는 거죠. 분명히 데이트할 때 남자를 만날 때 그 씀씀이나 하고 다니는 것들 보면 분명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가봤더니 가방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더라. 선반에 여러 개를. 버는 거 얼마 없는데. 아니면 여자가 음식을 안 해먹더라. 배달을 시켜 먹고, 그리고 카드 영수증이 장난 아니게 있고, 지갑에 카드가 여러 가지 꼽혀 있고, 신용카드 꼽혀 있고, 그리고 벌이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싼 오피스에 살고 있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안 봐도 비교합니다. 그런 사람 마통이야. 왜냐? 월급이 적은데 그런데 살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생활 패턴, 그리고 씀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요. 이런 것만 잘 체크하면 굳이 여자 입에서 마통이 그 말을 안 들어도, 마통 썼다는 얘기를 안 들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분들은 이런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럼 상당수의 케이스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결혼이나 출산율에는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혼인 전에 법적으로 남녀 모두 자산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만하고 물을 다 빼버려서라도 수리할 건 수리하고 가야겠죠. 정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게 묻히기보단 시대가 변한 만큼 가족을 이룬다기보단 파트너십을 만드는 형태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대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내가 봤을 땐 반대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혼인율이 떨어지더라도, 출산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지더라도, 정말 바닥까지 찍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된 거, 지금 우리나라 갈 때까지 간 거, 더 이상 회복 기미가 안 보이는 거, 그냥 그동안의 어떤 낡아 빠진 어떤 혼인 방식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꿉시다. 앞으로 남자나 여자나 채무 내역, 재산 내역 낱낱이 다 까발려서 조건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결혼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문제 없잖아요. 남자도 문제 없고 여자도 문제 없잖아요. 남자도 상태 안 좋은 사람 여자 입장에 걸러낼 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 상태 안 좋은 사람, 뭐 비리 있는 사람 걸러낼 수 있고, 여자도 남자도 여자가 상태 안 좋은 사람, 마통 있는 사람 걸러낼 수 있잖아요.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솔직히 남자분들 입장에서 찬성하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왠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비리 있는 사람은 사실상 결혼이 안 돼요. 원천목세 당하는 겁니다. 아예 결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마통 뚫고 이제 채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결혼 시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사형 선고가 되는 거죠. 마통을 뚫은 사람은 아예 결혼이 아예 그냥 자기 미달로 그냥 아예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법률적인 계약이죠. 이거를 뭐 기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기업의 M&A죠. M&A.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결혼 풍토를 보면 애초에 그 기업과 기업끼리 만나는 그런 계약으로 봤을 경우 굉장히 불공정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기업끼리 보통 계약할 때 보통 하나를 가져오면 하나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결혼의 계약을 보면 솔직히 좀 불공정해요. 여자분들이 훨씬 풍기를 많이 취하고 남자가 대부분 희생을 합니다. 애초에 계약으로 봤을 경우 굉장히 불공정해요. 아마 기업 대 기업끼리 그렇게 거래를 했으면 절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결혼은 그만큼 너무 많은 것들을 남자한테 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부터 좀 바꿔야 돼. 아직도 여자분들은 자기들 몸만 오면 되지.
남자가 다 해줘야 되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 그런 분들은 애초에 결혼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비리는 사람도 결혼하면 안 되겠지만 가진 거 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데 남자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걸러내야 돼요. 아니면 그런 거지. 5대5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대4 정도 맞출 수 있는 사람만 결혼 자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자분들은 상당수가 탈락할 겁니다. 근데 저는 결혼할 때 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재산 이제 내역을 공개하는 거 무조건 찬성인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지금 와가지고 뭐 혼인율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출산율 올려봐야 얼마나 올릴까? 이제 와가지고 한국 남녀는 답이 없다니까요. 회복 기미가 안 보인다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갔어. 아무런 노력을 기울여도 내려가는 건 내려가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한테 뭔가 복지나 배려 같은 거 해줘봤자 출산율은 내려가기, 그러니까 올라가기커녕 오히려 내리막길을 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 퍼주는 건 이제 결혼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메탄지 못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거야. 남자들 또 여자분들 중에 상태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옛날처럼 여자 외모만 보고 해별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책임지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후우 같은 사람들, 물소 같은 사람은 지금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이제 남자들이 그런 물소식의 결혼을 부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아유, 남자 구시 못한 인간아. 꼭 저렇게 결혼하고 싶냐? 저걸 결혼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산율이 좀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결혼할 만한 사람만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개념이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해서 더 이상 좀 마통 뚫은 사람들, 채무 있는 사람들, 결혼의 어떤 부적격한 사람들이 결혼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억울한 결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한민국 결혼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중에 좀 생각 없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뭔가 남자의 재산을 뭔가 가로챌 목적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목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결혼은 완전히 뽑아야 돼요. 설령 출산율이 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